여러분, 제발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하지 마시오. 이제 나도 나이 들었으니까. 그 말을 입에 올리는 순간 남자는 바로 늙기 시작한다. 나는 평생 수많은 사람을 만났다. 대구의 작은 상해에서부터 수원공장, 그리고 서울 본사까지 젊은 직원, 나이든 경영인, 현장의 기술자, 해외 파트너들까지 그들을 보며 한 가지를 확신했다. 남자가 매력을 잃는 건 나이가 많아서가 아니다. 삶의 태도가 무너질 때 매력이 사라지는 것이다. 젊음은 시간이 빼앗아갈 수 있다. 하지만 매력은 쌓을수록 깊어진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을 끌어당기는 남자가 있고 나이가 들수록 점점 텅 비어가는 남자가 있다. 평생 사업을 하며 나는 깨달았다. 사람을 끌어당기는 힘은 외모도 재력도 말솜씨도 아니다. 그 사람의 삶을 대하는 자세, 그 단단함과 따뜻함이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더욱 그렇다. 책임을 지는 남자, 절제된 남자, 말보다 행동이 먼저인 남자, 그리고 무엇보다 함께 있으면 편안해지는 남자. 이런 남자는 나이가 들어도 오히려 더 매력적으로 빛난다. 오늘 나는 내 인생에서 직접 보고 느낀 나이를 먹어도 여전히 매력적인 남자의 6가지 특징을 이야기하려 한다. 이것은 책에서 본 지식이 아니다. 삼성 상해를 만들던 시절부터 전자, 금융, 무역, 중공업에 이르기까지 수천 명의 인재와 함께 걸어오며 얻은 삶의 증언이다. 그리고 분명히 말하겠다. 이 6가지를 갖춘 남자는 나이를 먹어도 늙지 않는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더 사람을 끌어당긴다. 당신도 그럴 수 있다. 단지 배워서 실천하면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당신의 삶에 도움이 된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오. 당신의 선택은 더 깊은 이야기로 돌아가는 길을 열어줄 것이요. 여러분, 내가 평생을 살며 가장 먼저 깨달은 것이 있다면 이것이다. 남자의 매력은 돈이 얼마나 많으냐가 아니라 돈과 삶을 어떻게 다루느냐에서 시작된다. 나는 대구에서 삼성 상해를 세운 초창기부터 언제나 장부를 직접 적었다. 한 푼이 들어오고 나가는 길을 정확히 기록했고 불필요한 지출은 철저히 막았다. 그 이유는 단 하나였다. 신용은 기업의 생명이고 남자의 품격이기 때문이다. 그 시절 나는 종종 이런 사람들을 보았다. 겉으로는 멀끔하고 말도 잘하고 스스로를 크게 보이려는 이들이었다. 하지만 장부를 열어보면 허술했고 생활은 흐트러져 있었으며 지출은 감정에 따라 흔들렸다. 사람들은 곧 알아봤다. 아, 이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구나. 말은 화려했지만 삶에는 절제가 없었다. 그런 남자에게는 누구도 오래 기대지 않는다. 반대로 진짜 매력 있는 남자들은 외모가 특별하거나 부를 과시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들의 태도는 달랐다. 돈을 벌 때도 쓸 때도 약속할 때도 항상 일정한 기준과 절제를 지켰다. 자신의 욕망보다 책임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었다. 나는 그런 남자에게서 항상 같은 향기를 느꼈다. 안정감. 그 사람 옆에 있으면 불안하지 않다. 무엇을 맡겨도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단단함. 한국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매력. 특히 30대에서 70대까지의 세대가 가장 먼저 본다는 매력은 바로 이것이다. 경제적 안정감은 단지 돈을 많이 모으는 데서 오지 않는다. 돈을 다루는 태도, 절제된 생활, 책임 있는 선택, 이 3가지가 사람이 사람에게 느끼게 하는 믿음을 만든다. 나는 사업 초기 외상 거래를 할 때도 단 한 번도 신용을 어긴 적이 없다. 그 작은 상해가 서울에서 큰 기업으로 자랄 수 있었던 이유는 내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나를 믿어주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믿음은 우연히 생기지 않는다. 절제된 삶이 쌓아 올린 신뢰다. 그리고 신뢰는 남자의 가장 깊은 매력이다. 여성이 남자에게 끌리는 이유 중 하나도 이것이다. 화려함이 아니라 이 사람과 함께라면 불안하지 않겠다는 느낌. 그 느낌이 들면 나이를 초월해 매력이 깊어진다. 그러니 기억하시오. 남자의 매력은
통장 잔고가 아니라 돈을 다루는 태도에서 시작된다. 절제가 있는 남자가 결국 신뢰를 얻고 신뢰를 얻는 남자가 결국 매력을 가진다. 여러분, 두 번째로 말하고 싶은 특징은 이것입니다. 자기 이야기만 하지 않는 남자. 다시 말해 말보다 귀가 열려있는 남자입니다. 나는 평생 사업을 하면서 수없이 많은 사람을 만났다. 대구의 작은 상회에서 손님을 상대하던 시절부터 수원 공장에서 기술자들과 함께 서 있던 시절, 서울에서 여러 인재를 불러 이야기를 들을 때까지 늘 한 가지를 똑똑히 보았다. 매력 없는 남자는 자기 이야기가 길다. 그리고 대부분 그걸 스스로는 모른다. 특히 여성 앞에서는 더 심해졌다. 내가 예전에 어떤 일을 했는지 아시오? 내가 누구를 알고 있는지 아시오? 자신의 과거, 업적, 인맥을 끝없이 늘어놓는다. 본인은 대단한 듯 이야기하지만 상대방의 얼굴은 조금씩 굳어간다. 왜냐하면 상대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사람은 나에게 관심이 없구나. 그저 자기 말이 하고 싶을 뿐이구나. 나는 젊은 시절 삼성 상회에서 거래처를 상대하며 이런 사람들과 여러 번 마주쳤다. 말은 끊임없이 흘러나오고 상대의 표정은 보지 않고 질문은 하지 않고 오직 자기만 이야기한다. 그런 사람에게는 누구도 마음을 열지 않았다. 반대로 듣는 능력을 가진 남자는 언제나 신뢰를 얻었다. 나는 그들의 행동을 늘 이렇게 기억한다. 상대가 이야기할 때 고개를 천천히 끄덕이고 말끝까지 듣고 말 속에 담긴 감정까지 살피는 사람. 이런 남자는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대화의 중심을 잡고 있었다. 여성은 특히 말의 화려함보다 듣는 태도를 본다. 자신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받아주는 남자에게 안심과 신뢰를 느낀다. 그 순간 마음은 조용히 열리기 시작한다. 나는 임원을 뽑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말로 본인의 능력을 길게 설명하는 사람보다 상대의 말을 받아 적고 묻고 확인하는 사람을 더 높이 평가했다. 왜냐하면 듣는 사람은 반드시 성장하기 때문이다. 듣는 남자는 질문도 다르다. 그때 당신은 어떻게 느꼈습니까? 그 일을 해보니 어떤 점이 좋았습니까? 이 한마디가 상대의 마음을 끌어내고 대화의 깊이를 결정한다. 여러분, 옛날부터 이런 말이 있다. 남자는 말로 여자를 얻으려 하지만 정말로 매력 있는 남자는 침묵으로 여자를 끌어당긴다. 말이 적어도 괜찮다. 중요한 것은 상대의 말을 끝까지 들어줄 줄 아는 힘이다. 그 힘이 있는 남자는 세월이 흘러도 매력을 잃지 않는다. 여러분, 세 번째 특징은 마음이 젊은 남자, 즉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의 유연함을 잃지 않은 남자입니다. 사람이 나이를 먹으며 가장 두려워해야 할 것은 몸이 늙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굳어지는 것입니다. 많은 남자들이 세월이 흐를수록 이렇게 말합니다. 내 방식이 옳다. 젊은 사람들은 아직 모른다. 그 말 속엔 자신도 모르게 굳어버린 마음이 숨어 있습니다. 그 순간 세월보다 빠르게 늙어갑니다. 하지만 내가 평생 보아온 매력 있는 남자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배울 자세를 유지하고 새로운 생각을 바로 부정하지 않고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고 받아들였습니다. 나는 삼성전자를 세우고 새로운 산업으로 뛰어들 때 늘 젊은 직원들에게 물었습니다. 지금 세대는 이 문제를 어떻게 봅니까? 당신들이 보기엔 어떤 방향이 옳습니까? 나는 모든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몰랐기 때문에 더 들으려고 했고 그것이 오히려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한 번은 젊은 직원이 나에게 조심스럽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회장님은 모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네요. 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모르면 배우면 된다. 배우는 즐거움을 잃는 순간 진짜 늙는 거다. 세상은 늘 변합니다. 사람도 그 변화를 두려워하면 금방 닳아버립니다. 그러나 변화를 기꺼이 받아들이는 사람, 새로운 것 앞에서 놀라고 감탄할 줄 아는 사람은 그 마음이 언제나 젊습니다. 여성들은 나이를 보지 않습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남자의 마음을 봅니다. 고집을 부리는 사람보다 부드럽게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마음이 열리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시대에 끌려가지 마시오. 대신 시대와 함께 걸으시오. 옛 생각만 붙잡는 순간 마음은 쇠처럼 굳어버린다. 하지만 새로운 것을 향해 마음을 열면 그 사람은 다시 빛나기 시작한다. 여러분, 네 번째 특징은 바로 이것입니다. 감정을 숨기는 남자가 아니라 감정을 다스릴 줄 아는 남자. 다시 말해 상대를 조급하게 만들지 않고 안심을 주는 남자입니다. 많은 남자들은 착각합니다. 자신이 친절하면 상대가 마음을 열 거라고, 혹은 화를 내면 상대가 움직일 것이라고. 그래서 마음을 그대로 드러내고 좋아하면 티를 내고 조급하면은 바로 밀어붙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감정을 그대로 내던지는 사람을 누구도 신뢰하지 않습니다. 나는 젊은 시절 국회의원이 되었을 때를 기억합니다. 그때 여러 기자들이 매일 내게 찾아왔습니다. 그중 한 여성 기자가 어느 날 이렇게 말했습니다. 회장님은 가까이 있어도 전혀 부담스럽지 않네요. 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나는 상대를 움직이려고 말하지 않소. 그저 눈앞의 사람에게 제대로 마주할 뿐이요. 사람은 이상하리만큼 민감합니다. 말투 하나, 눈빛 하나에도 이 사람이 나에게서 무엇을 얻으려 하는가, 이 속마음을 감지합니다. 조금이라도 욕심이 보이면 마음을 닫습니다. 그래서 매력 있는 남자일수록 서두르지 않습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상대가 불편하지 않도록 거리를 유지하며 먼저 신뢰를 쌓으려 합니다. 나는 삼성의 여러 계열사를 넓혀가던 시절 은행이나 외국 바이어와 만날 때 절대로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바로 드러내면 상대는 경계부터 하기 때문입니다. 대신 당신의 입장은 어떤가? 당신이 편한 방식대로 이야기해 보시오. 이렇게 먼저 안정을 주었습니다. 그 순간 상대는 긴장을 풀고 대화는 훨씬 깊어졌습니다. 여성 역시 다르지 않습니다. 욕심을 드러내는 남자보다 결과를 서두르지 않는 여유 있는 남자에게 마음이 열립니다. 그 여유는 나이가 들수록 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진짜 여유란 결과를 급하게 바라지 않는 데서 나옵니다. 밀어붙이지 않고 기대하지 않고 상대가 편한 속도로 다가오도록 기다리는 것, 이 모습이 쌓일수록 남자의 매력은 조용하게 깊어집니다. 여러분, 다섯 번째 특징은 바로 이것입니다. 남의 장점을 볼 줄 아는 남자. 사람을 볼 때 흠이 아니라 빛을 먼저 보는 남자입니다. 많은 남자들은 사람을 평가하려 듭니다. 저 사람은 아직 부족하다. 이 부분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특히 젊은 여성에게는 경험이 부족하다, 아직 어리다 같은 말을 쉽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평가의 눈으로 사람을 보면 아무것도 잘하지 않습니다. 정말 매력 있는 남자는 사람의 부족함이 아니라 희미하게 빛나는 부분을 발견합니다. 그 작은 빛을 확대해주고 그 빛을 스스로 보게 만들어줍니다. 나는 수원 제사 공장을 운영하던 시절을 잊을 수 없습니다. 그곳엔 젊은 여성 직원이 한 명 있었습니다. 일을 자주 실수했고 실수를 할 때마다 얼굴이 하얗게 질리곤 했습니다. 많은 관리자가 그녀를 문제 직원으로 보았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그녀가 큰 실수를 저지른 후 기계가 잠시 멈추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울먹이며 내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죄송합니다. 또 폐를 끼쳤습니다. 나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네가 실수한 걸 알고 마음 쓰는 것, 그것 자체가 훌륭한 일이다. 정말 문제인 사람은 실수를 해도 모르고 지나친다. 그 말에 그녀는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부터 그전보다 2배는 빠르게 일에 익숙해지고 3배는 더 부지런해졌습니다. 몇 년 뒤 그녀는 현장을 가장 잘 아는 관리자가 되었습니다. 사람은 결점을 지적받는다고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장점을 발견해주는 말을 들으면 그 순간부터 달라집니다. 사람의 마음에 작은 불이 켜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장점을 볼 줄 아는 남자에게 여성은 나이를 넘어 끌립니다. 왜냐하면
그 남자는 상대를 평가하는 사람이 아니라 성장시키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부족함보다 가능성을 보는 눈, 실수보다 노력의 흔적을 보는 마음, 희미한 빛을 크게 키워주는 한마디. 이런 남자가 시간이 지나도 매력을 잃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월이 깊어질수록 사람의 마음을 더 끌어당깁니다. 여러분, 마지막 6번째 특징은 이것입니다. 조언을 강요하지 않고 깨닫게 하는 남자. 즉, 말을 던져 상대를 누르는 사람이 아니라 상대가 스스로 답을 찾도록 길을 비춰주는 남자입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조언이 있습니다. 하나는 상대를 움츠러들게 하는 조언, 다른 하나는 상대를 일으켜 세우는 조언입니다. 많은 남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건 잘못이야. 왜 그렇게 했나? 다음엔 이렇게 해야지. 말하는 본인은 도와준다고 하지만 듣는 사람에게는 잔소리로 들립니다.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는 위에서 내려오는 말처럼 들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매력 있는 남자는 전혀 다릅니다. 그는 정답을 주지 않습니다. 대신 상대가 스스로 생각하도록 한 걸음을 열어줍니다. 나는 삼성의 여러 사업을 넓혀가던 시절 젊은 임원이나 관리자들을 자주 불러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들이 실수했을 때도 나는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틀렸어, 다시 해. 이런 말은 사람을 다치게 만들 뿐입니다. 대신 나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자네라면 다시 한다면 어떻게 하겠나? 또는 다른 길은 없을까? 그러면 상대는 스스로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자기 판단을 정리하며 다음에 나아갈 방향을 스스로 찾습니다. 이렇게 찾아낸 답은 누가 강요한 답보다 훨씬 오래 남습니다. 여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남자들은 힘든 여자를 보면 힘내라, 조금만 더 버텨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진짜 따뜻한 남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서두르지 마시오. 당신이 이미 충분히 잘하고 있다는 걸 누군가는 다 알고 있어. 이 한마디가 사람의 마음을 구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에는 재촉도 평가도 강요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저 그 사람을 이해하려는 마음만 담겨 있습니다. 말은 이상한 힘을 가졌습니다. 사람을 상처 입히는 칼이 될 수도 있고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나는 수십 년 동안 수많은 인재를 보았습니다. 머리가 좋은 사람은 많았지만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말을 가진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센 말이 아니라 부드럽지만 깊은 말, 상대를 가르치려는 말이 아니라 스스로 다시 일어서게 하는 말. 여러분 기억하시오. 사람을 이끈다는 것은 가르치는 게 아니라 지지하는 것입니다. 정답을 내리찍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앞으로 걸어갈 힘을 실어주는 일입니다. 여성 앞에서도 그렇고 모든 인간관계에서 그렇습니다. 정확한 말보다 더 가슴에 닿는 것은 괜찮소. 당신은 이미 잘하고 있어. 이 한 줄입니다. 이런 남자는 나이를 먹어도 매력을 잃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월이 그의 말에 더 깊이를 얹어줍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말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오늘 내가 이야기한 모든 특징을 관통하는 중심은 단 하나입니다. 매력 있는 남자는 젊음을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존중하고 신뢰를 쌓을 줄 아는 사람이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주름이 늘고 체력이 떨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사람의 약함을 비웃지 않게 되는 것, 남의 실수를 이해하게 되는 것, 다름을 받아들일 여유가 생기는 것입니다. 나는 평생 사업을 하며 수많은 사람을 보았습니다. 돈을 많이 번 사람도, 높은 자리에 오른 사람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마지막까지 사람들의 마음을 얻은 남자는 단순했습니다. 남을 존중하고 약한 이를 비웃지 않고 누군가의 장점을 발견할 줄 알고 감정을 다스리며 여유 있게 대하고 조언을 강요하지 않고 안정감 있는 삶을 보여주는 남자였습니다. 여성에게 매력적인 남자란 화려한 말이나 젊음이 아닙니다.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마음이 놓이는 남자,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을 것 같은 단단함을 가진 남자입니다. 여러분,
매력은 나이가 빼앗아 가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태도가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서두르지 말고 조급해하지 말고 다른 사람과 경쟁하느라 소모되지 마시오. 당신의 인생을 당신의 속도로 당당하게 걸어가면 됩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저 사람과 함께 있으면 참 편안하다. 이 평판이야말로 어떤 나이에도 사라지지 않는 가장 깊은 매력입니다. 여러분의 걸음이 누군가에게 빛이 되기를, 여러분의 말이 누군가를 일으켜 세우기를,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점점 더 단단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진심으로 바랍니다. 진심으로